안녕하세요. 올해 37살이고 결혼한 지 6년 차인 여자예요. 시집살이는 다 이런 건지 시어머니들은 어째 하나같이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피말리게 해도 되는 건지 속 터지고 화가 났던 지난 마음 담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만큼이나 화를 내주시고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30초번에 결혼을 했고, 당시 저희 남편은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1년 정도 한 편이고, 연애를 하면서 여러 번 시부모님을 마주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집안의 친인척 결혼식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인사시킬 겸 데려간다고 하여 따라갔다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봤었고요. 그걸 계기로 그 후에 아버님 생신 한 번이랑 어머님 생신 한 번, 그리고 서방님 생신 한 번, 이렇게 가족들 행사마다 참석을 해서 눈도장을 찍고 나름 시댁 식구들과 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고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절대로 결혼 후에 겪고 싶지 않았고, 그런 감정 싸움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한때는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기도 했던 사람이었던지라 결혼 후 시어머니와는 웬만하면 정말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서방님이 결혼하시고서 동서가 생겨도 집안의 여자들끼리 같이 오순도순 잘 지내는 훈훈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시더라고요. 일단 뭐에 굉장히 쫓기는 듯한 말들을 던져가면서 상대가 불안함을 느끼고 괜히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30 후반에 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로부터 하루빨리 손주를 보길 원하셨어요. 남자가 더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나쁠 건 없지만 애가 대학 들어갈 때 너는 벌써 환갑이 훌쩍 넘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좀 더 어린 신부를 찾길 원했었는데 저를 데려와 어쩔 수 없었다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아이를 빨리 보길 원한다는 티를 팔팔 내셨습니다. 뭐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 언젠가 들어서게 되면 아이를 잘 보듬고 키워낼 자신이 있었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나이가 꽉 찬 걸 생각을 못하고 며느리가 나이 들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시면서 아이 걱정을 하시니 저도 너무 초조해지더라고요. 급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막 급하게 뭐에 쫓기는 기분까지 들면서 신혼 초부터 남편과의 잠자리가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라 완전 부담 100배의 의무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저희 시어머니 밑에서 신혼이 완전 얘를 낳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때로 여겨지면서 남편과의 잠자리에 애 하나 가져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네요. 이건 뭐 정말 제가 애를 낳기 위해 시집을 온 건가 헷갈릴 정도였답니다. 아무튼 처음 몇 년간은 꽤나 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쯤 되어 내가 너무 강박관념이 생겨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아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오히려 우리가 신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임신을 하냐 마느냐를 놓고서 동물처럼 관계만 맺어버리는 것 같다며 조금은 변할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꺼내니 저도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더 조심해 보기로 했어요. 좀 더 여유 있게 주말을 맞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게 아니라 둘이서 데이트를 하거나 좋은 풍경, 좋은 음식을 보면서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살아보고 임신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시험관 시술을 하든지 해서 의술의 도움을 빌려보고자 했고요. 어머니 저희는 부부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둘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한 것이었으며 저희는 그 대화에 아주 만족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뜸을 들이는 동안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점차 옆에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 태도가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라면서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는 주셨던 분이셨는데, 우와, 제가 인터넷에서만 읽었던 일들을 직접 겪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글쎄 저한테 대놓고 찬밥을 주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우리 아들 애도 없는 와이프랑 노느라 힘들었겠다 라면서 김 솔솔 나는 뜨신 밥을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잘 먹으라고 식탁에 놓여져 있던 고기 반찬을 대놓고 남편의 자리 앞에 옮기더라고요. 그 바람에 당시 동서와 연애 중이었던 저희 서방님은 무슨 사람을 먹는 걸로 차별해? 하면서 저를 위로하려는 듯 다시금 그 고기 반찬을 제 앞에 두고서는 형수님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때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던지 그날 서방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저희 남편도 부끄럽게 만들었고 남편은 급기야 집을 나서면서 서방님께 넌 나중에 결혼하면 잘 살겠다 하면서 자기가 순간 창피했다고 그리고 와이프를 대신해 고마웠다면서 인사까지 챙길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내내 뼈를 통해 있었고 급기야 저희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아직 애가 안 들어서면 그냥 확 지금이라도 시술을 받던지 뭘 하던지 빨리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신경질을 부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슬슬 화가 났는지 엄마가 옆에서 쪼으면 어느 부부가 스트레스 없이 얘를 덜컥 가지겠어. 어떤 스트레스가 생겨서 병까지 날 지경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섰네요. 남편과 서방님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보호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냥 임신이 바로 되었더라면 집안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로 저희는 병원에 적극적으로 찾아갔고 인공시술도 여러 번 받았어요.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며 임신을 하고자 노력하던 그 몇 년 사이 동안 저희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했고요. 서방님이 집안의 늦둥이다 보니 남편과 나이 차이도 났고 저하고도 2살 터울이었는데 동서는 그보다 어려서 저하고는 5살 터울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 건지 동서가 시집 오고서 1년도 안 돼 임신을 하더라고요. 집안에는 완전 경사가 났고요. 그간 저보기 미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기다린다는 티를 함께 팍팍 내셨던 시아버지도 완전히 집안의 축제라는 마냥 여기저기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시고 심지어 임신했다고 이웃분들에게 떡까지 돌리시고 그 떡은 저희 집으로도 왔네요. 너무너무 축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던 우리 서방님이 애아빠가 된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았고 동수와 서방님 모두 대견하고 또 부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이만 먹어가고 아이는 들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동선에는 참 하늘의 복을 다 받고 있구나 싶어서 어찌나 속으로는 솔직히 서럽던지요. 왜 하늘은 내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지 있지도 않은 종교를 아무거나 들먹이며 신이란 신은 다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셨던 시어머니는 첫마디가 딱 저와 동서를 비교하는 말씀이셨어요. 걔는 벌써 임신했다는데 넌 아직도 뭐하니? 라고 핀잔을 주던 말씀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를 그냥 욕보이는 걸 떠나서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시는 처참한 악담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도 들어서질 않아서 힘들어했던 걸 뻔히 아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그냥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면 대놓고 저한테 집안의 온갖 심부름을 혼자 시키면서 임신한 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니 너가 해라 라든지 임신한 애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 네가 좋은 거 다 양보해라 라면서 고기를 먹어도 맛있고 비싼 부위는 동서에게 다 주셨고 밥을 먹어도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고기 반찬을 죄다 동서 앞에 놓고서 저한테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찬밥을 주시더라고요. 동서한테 주려 했다며 곰국을 잔뜩 끓여놓고서는 뒤에 냄비 한가득 국이 더 남아있었는데 저는 한 입도 주지 않으시고서 동서한테 다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보온통에 쥐에다 담아서는 동서만 딱 주며 너 혼자 먹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동서가 심성이 착해서인지 아니면 동서 눈에도 같은 여자로서 제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 보였는지 그때마다 동서와 서방님이 나서서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서방님은 여전히 시어머니께 대들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먹는 걸로 자꾸만 차별하냐니까? 하며 저한테도 고기를 건네주고 부창부수 아니랄까봐 동서는 자기가 임신한 몸으로 일어나서는 새밥을 뜨뜻한 걸로 퍼와서 제 앞에 갖다주며 자기는 찬밥을 국에 말아먹으며 그렇게 맛있다면서 그걸 자기가 들고 가서 먹더라고요. 맞은편의 시어머니는 임신도 못한 애가 찬밥을 먹지 그럼 누가 먹냐? 하면서 동서한테서 그 밥을 뺏어오려 했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울컥해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데 맞은편의 남편은 그 모습에 또 열이 받았는지 시어머니께 한바탕 화를 내고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번갈아 연락이 와서는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이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내가 못나 보이는 만큼 이 친구들이 부럽고 쇠민하기도 하고 계속 찌질한 생각만 해대고 임신도 못하는 제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기까지 했어요. 그냥 다 너무너무 살기 싫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를 낳았고 이제 저희 집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갓난아이가 너무 귀여운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겠고 계속해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예쁘다고 귀여워 죽겠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이를 구경했어요. 제 눈에도 너무 예뻐 죽겠는 이 아이를 동서는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또 복잡한 심정이 막 교차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없는 것이 어디냐는 안도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는 또 옆에서 장남 타령을 하면서 장남이 아들을 못 낳고 있다며 너는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며 말로 총을 쏘아댈 것이 분명하셨고 찬밥이든 고기 없는 반찬이든 먹는 걸로 또 차별을 하면서 저한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켜가며 넌 아이가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는 논리를 펼치시기에 불보듯 뻔했거든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저는 저대로 언젠가 아이는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가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코로나가 안정권이라는 소식이 다시금 들려오면서 시어머니는 손주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다 같이 집에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전화를 돌리셨고 저는 이번만큼은 시댁에 가서 잘 버티고 올 자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안 가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또 한 번 어머님이 막말하시면 그땐 우리가 확실히 어머님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있으니 피하거나 쫄지 말라며 저를 달래는데 그 말이 위안이 되는 것도 같고 저를 전쟁터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도 같고 벌써부터 피로감이 밀려오고 온 정신에 시어머니 생각으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 죽겠는 걸 참아가며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 째 하시며 남편에게만 왔냐고 물어보셨고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서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남편 따라 아버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 TV를 보던 중에 동선애가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님 버선발로 현관밖에 나가서 동선애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얘를 보면서 손주 왔냐고 어찌나 돌고래 소리를 내시며 비명을 질러대는지 얘가 정신이 없었는지 막 울어보치기 시작했는데 또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좋아 죽겠다면서 박수를 치는 바람에 서방님이 나서서 엄마 좀 조용히 해야 애가 그치지 하면서 말을 하니 그제서야 잠자코 입을 다물고는 온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저 연애할 때 보고서 어머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어머님 웃는 모습 한 번 더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박을 받는구나 싶어서 어찌나 기분이 역같던지 문제는 그날 그렇게 저를 본체맞이 하다가 급기야 동선에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셨던 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역시나 밥을 차려내려고 하시는지 부엌으로 들어가시길래 제가 따라 들어갔더니 동서도 저희를 보고는 도와주겠다고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한테는 너는 들어가 있어라. 아들 낳아준 며느리 귀해서 우리 집에선 일 안 시킨다. 하며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내보내는데 남편이고 서방님이고 그 상황을 목격하고는 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는 너무 난감했는지 다시 부엌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좀 쉬라고 자기는 어제 잠을 푹 자서 오늘 이상하게 개운하다며 애써 저를 또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면서 뒤통수에다가 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회전가 한순간이다. 작은 애야, 너 그렇게 큰 애 옆에 붙어있다가 둘째 못 낳는다. 하고 말입니다. 순간 남편이 제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서 서방님이 남편을 말리겠다면서 남편의 파란 쪽을 붙잡았는데 남편이 그걸 뿌리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그걸 모르던 시어머니는 다시 뒤돌아서는 본인이 뭘 만들고 계셨는지 냄비 안에 국자를 막 돌리고 계셨고 남편은 들어왔다가 동서랑 조카 앞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제 손을 잡고는 가자, 이 한마디를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에 뿌리쳤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말이 다 받겠더라고요. 제가 피한다고 계속해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도대체 왜 이 정도로 독하게 걔는 밥 말아먹은 태도로 임신을 못하는 여자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이해 못할 종족이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면서 입이라도 좀 다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안 보고 지내면서 제 마음은 참 편하고 그나마 살맛이 났었는데 시어머니를 다시 보면서 시작된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마음을 어떻게든 터뜨려버리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가려는 걸 보신 시어머니는 얘 봐라 네 마누라 예쁘다고 챙겨주기 전에 네 동생 와이프 둘째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피는 게 속 편하지 등신 같은 놈 하면서 급기야 제 앞에서 또다시 애타령을 하면서 제가 임신을 하기 전에 동서가 하나 더 빨리 낳을 거란 식으로 제 몸뚱이를 동서와 비교를 하면서 동서한테 더 신경을 쓰라고 제 남편한테 등신이랑 혼을 내시는데 정말 제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뒤돌아서서는 자기 할 일에 바쁜 척 자기가 뱉은 날선 말들에 책임이 없다는 듯이 무시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불렀어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놀래 저를 쳐다보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얼굴에 빤떡으로 한 대 날렸습니다. 아주 손바닥을 쫙쫙 펴서 한가득 바람이란 바람을 힘을 모조리 받은 채 거세게 그 뺨 한 대를 쳐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국자까지 떨어뜨려가며 할 말을 잃었는지 저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슬그머니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비비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여보! 하면서 놀래 제 손을 잡으면서 혹여나 제가 더 지 엄마를 때릴까 싶어서 저 꽉 붙잡고 있고 그 사이에서 동서도 놀랐는지 저를 부르며 참으시라고. 그 와중에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고 제가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참으라는 말을 하는데 순간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네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뭘 잘못했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며 충격받은 채로 서 있는데 제가 그 얼굴에다가 그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온 목구멍에 힘을 쏟아 속에 있는 이물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래를 모아서는 시어머니 면상에다가 퇴퇴퇴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질렸다면 질린 인연이고 끊고 싶다면 정말 진작에 끊고 싶은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인연이랑 고부관계를 지속하며 개같은 소리를 임신하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차별받으며 들을 바에야 지금이라도 애 없을 때 남편이랑 이혼을 깔끔하게 하고서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당신 내가 이혼 책임 물고서 소송 걸고 여기저기 매스컴에 당신 같은 쓰레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 만천하에 알리고 다닐 거야. 라면서 다시 한번 입안에 고인 침을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는 그 면상에 퇴퇴퇴 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말리고 있는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왜 당신 엄마 주둥이를 막을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나를 막고 있냐면서 애원 남편의 등짝과 뺨따구를 후려치면서 네가 지금 왜 네 엄마 막을 생각을 못하냐고 하면서 발악을 했고요. 미안하다고 저를 놓아버리는 남편을 그 순간 밀쳐낸과 동시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제 카레를 닦아내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잡아 끌고 너 죽고 나 죽자며 난동을 피우다가 제가 먼저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놔줘서 시어머니가 건너편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 진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네 엄마는 내가 직접 소송 걸 거니까 각오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는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동서와 서방님께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차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런데 화가 나면서 동시에 속이 시원한 나머지 울음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을 하고 바로 제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은 그 사이 택시를 타고 왔는지 제 뒤를 30분 차이로 따라왔더군요.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거 너무 잘하니까 자기와는 이혼을 하지 말아 달라면서 절대로 다시는 시댁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면서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만들며 그제서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는데 제가 그래야 속이 시원해. 네 엄마가 내 앞에서 말실수했던 거 싹싹 빌지 않으면 난 당신이랑 무조건 이혼이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속이 괴로워 죽겠어 하시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예고를 했던 대로
변호사를 만나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 날부터 매일같이 퇴근을 하면 저희 집 앞에 와서는 잘못했다면서 빌고 있고, 제가 급기야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아예 회사까지 결근하고서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친정에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주먹까지 맞아가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더군요. 제발 이혼만큼은 막아달라고, 자기 엄마 소송만큼은 막아달라고 발악을 하다가 급기야 시댁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한 건지 시어머니, 서방님, 아버님, 그리고 동서까지 모든 시가족들과 함께 대동을 해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결국 제가 있는 그때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그리고 제 부모님 앞에서 말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칠간 아들들한테 완전히 아나무인하다는 욕을 처먹을 대로 처먹었는지 얼굴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동서도 시어머니 옆이 아니라 제 옆에 와서는 자기 형님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 이혼하면 자기도 시어머니한테 실망해서 다신 시댁에 안 간다고 남편한테 말을 했다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하는데, 아유, 참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한참이나 내 딸한테 막말하고도 당신이 오래 살 것 같냐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자식 못 낳고 있는 같은 여자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냐며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 마냥 두 손 모아서 머리 조아리며 사과를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당신이 아닌 서방님과 동서 때문에 사과를 받아주는 거라면서 나는 이후로도 다시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을 확실히 전했고, 그 바람에 남편은 다시는 저를 시댁에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약속까지 전해주곤 저를 무사히 집으로 다시 데려갔네요. 물론 그날 괜히 서방님과 동서가 제 편 들어준 게 고마워서 저희 집에서 술 한잔 두고 불러 밤새도록 술 마시며 이런저런 서러웠던 얘기들을 재차 토해내며 풀었고요. 그렇게 저는 든든한 가족들 덕분에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관계를 쪽낸과 동시에 사과까지 받아냈답니다. 아휴, 정말 길고도 긴 시집살이였는데 이렇게라도 결말이 시원한 사이다라 얼마나 속 편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냥 아이는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저다운 삶을 살면서 남은 결혼 생활을 제 속 편히 좀 보내보려 합니다. 결혼은 시어머니와 한 게 아니라 남편과 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